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3회 필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대상자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부여된다. 2번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가 판정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과 친인척만 가능하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5번 독거노인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없어도 수급자가 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네, 등급에 따라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 2년이 맞는 내용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대상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맞습니다만 노인에게만 부여되진 않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가능하죠. 자, 2번 왜 틀렸나요?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판정하지 않죠? 네, 누가 판정합니까?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요, 본인도 가능하고, 친인척도 가능하고, 공단 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인척만 이렇게 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은 혼자 계신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없어도 수급자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혼 자녀와 동거하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2번 부부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다. 4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로 갈등이 증가한다. 5번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노부부, 연세 많으신 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답이네요. 3번,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지급된다. 2번 단기보호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3번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사는 투약, 관장 등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5번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요?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셔야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은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 아니고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처럼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요, 시설급여 아니고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네요. 자, 3번 같은 경우 재가급여 중 요양보사는 이런 투약, 관장 등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 내용은 방문 간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 받으시잖아요. 이것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제출해야 할까요?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진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1번 수동성 증가, 2번 의존성 증가, 3번 경직성 증가, 4번 애착심 증가, 5번 조심성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서 매사에 융통성도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도 싫어하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이러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을 고수하는 어르신들 이러한 상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경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르신의 경직성 증가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대상자의 집을 허락 없이 매매하여 이로 인해 대상자는 원룸에 월세를 살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1번 신체적 학대, 2번 언어 정서적 학대, 3번 재정적 학대, 4번 방임, 5번 유기.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 재정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학대 유형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을 매매했잖아요. 이건 어르신의 경제에 해당하는 집, 즉 돈하고 관련되는 거죠. 집을 허락 없이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돈이 없어요. 그럼 재정적 학대인 거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이네요. 6번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청 A.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B. 등급 판정 1번 목표의 설정 계약 체결 2번 방문상담 계약 체결 3번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4번 방문조사 건강상태의 평가 5번 건강상태의 평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입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판정 절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소견서를 제출하면 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신청하고 방문조사하고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한 다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이 내용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7번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질병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조기 발견에 힘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숙련된 조력자, 2번 관찰자, 3번 동기유발자, 4번 상담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관찰자입니다. 어르신의 맥박, 호흡, 체온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있어요. 또 질병에 대한 증상, 어떤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왜요? 어르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괜찮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네.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서 이상이 생겼다. 그럼 보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찰자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변화를 알아내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8번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단기보호, 5번 취약암보호.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단기보호입니다. 대상자를요, 일정 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단기보호가 되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주야간 보호가 됩니다. 일정 시간이면은 주야간 보호가 된다. 이 내용은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2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번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입니다. 재가급여를 받게 되면 집에서 어떤 이제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생활이 존중돼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3번, 4번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가급여를 한다 해서 가족이 같이 서비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10번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는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가족요양비, 4번 특례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은요?
3번 가족 요양비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기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방문 요양을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요. 그래서 가족 요양비가 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요양비, 그리고 특례 요양비, 또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경우는 가족 요양비고요. 특례 요양비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서 받은 이러한 경우는 특례 요양비가 돼요. 또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특별 현금 급여가 되겠죠.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대장의 활동성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요? 3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한다입니다. 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액은 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비가 감소됨에 따라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대장의 활동성은요, 감소됩니다. 또 지방의 흡수력도요, 감소되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되고. 자, 5번 같은 경우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시기가 쉬운데요. 쓴맛이나 신맛은 더 많이 느끼고 단맛이나 짠맛은요, 잘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가 틀렸죠.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정 업무 대행, 3번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상담,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몸단장,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언어치료. 정답은요? 3번이죠.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상담입니다. 자, 어떤 정서 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상담으로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행동변화 대처는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고요. 일정 업무 대행은요. 개인 활동입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 그리고 몸단장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언어치료는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2번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었다. 3번 대상자의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 5번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입니다. 자, 개인 활동이잖아요. 이 여러 가지 어르신의 지원 서비스 중에서 각각의 내용들, 뭐 신체활동, 개인활동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이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은행도 가야 되고 관공서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 시 동행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자하고 병원 다녀왔어요. 아우 잘하셨네요.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14번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배출되는 요실금의 종류는 1번 반사성 요실금, 2번 복압성 요실금, 3번 절박성 요실금, 4번 역류성 요실금, 5번 혼합성 요실금. 정답은요? 3번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아우 소변 보고 싶네 하는데 그냥 줄줄줄 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하죠. 긴박하죠.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고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반사성 요실금은 척추 손상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압성 요실금은요. 복부에 압력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자, 4번 같이 역류성은요. 방광이 꽉 차가지고 역류가 되면서 막 흘러나오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 복압성 요실금하고 절박성 요실금하고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성 요실금은 2번과 3번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넣지 않는다. 2번 춥지 않은 경우 햇볕을 30분 정도 쬐어준다. 3번 청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번 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5번 욕창이 발생한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이네요. 춥지 않은 경우 햇볕을 30분 정도 쬐어줍니다. 이걸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욕창이 있는데 이렇게 손상이 받은 부위를 어떻게 햇볕을 쬐어주냐? 근데 자외선에 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광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춥지 않을 때 잠깐 쏘여주시면 이 상처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다음 내용은 어떤 질환의 증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가? 웃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양팔을 들어보세요. 1번 실어증, 2번 파킨슨병, 3번 협심증, 4번 심근경색, 5번 뇌졸중. 정답은요? 5번 뇌졸중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웃어보세요 했는데 양쪽 입술이 틀리다든지, 말해보세요 했는데 어눌하다든지, 양팔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한쪽은 울리는데 한쪽은 못 들어 올려요. 이런 경우는 한쪽 뇌에 이상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뇌경색, 뇌출혈인 경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뇌졸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대화를 하지 않는다. 2번 방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들게 한다. 3번 유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4번 정서적 학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방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들게 한다입니다. 이 노인학대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유형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방임은요, 그대로 방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아픈데도 병원도 안 모시고 가고, 안정된 주거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방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방임은 거의 방치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3번에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해요. 방임이죠. 자, 4번은요. 노인이 자살을 시도해요. 스스로가. 자기 방임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여기에 방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방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8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3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은요?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입니다. 자, 우리 허리를 다쳤어요. 일하다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해줄 텐데 1번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요. 급에 따라, 등급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해고를 하면 안 됩니다.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폐업받다 해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도 없고 세금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포옹하며 껴안는다. 2번 신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농담을 한다. 4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5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정답은요? 3번 음란한 농담을 한다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이기 때문에 자, 성희롱의 종류가 3가지 정도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언어적인 거는 말로써, 음란한 농담도 말로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번이나 2번처럼 신체하고 관련된 것은 육체적인 성희롱이고요. 4번이나 5번처럼 뭔가 보여주는 내용은 시각적인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과 금전적 거래를 한다. 2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3번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5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가장 적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 절차로 옳은 것은 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라 서비스 제공 실시, 마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1번 가나다라마, 2번 가다나라마, 3번 나다가라마, 4번 나가다라마, 5번 다가나라마.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다나라마입니다. 자, 등급 판정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죠. 이용을 하려면 이 장기요양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는 거예요. 신청 접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상담하고 나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거든요.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실시가 네 번째, 마지막 모니터링 실시하고 서비스 종료. 그래서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처음은 상담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은 종료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번이 제일 먼저고 마번이 마지막이에요. 요거만 알아도 선택의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의식이 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인지장애 및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것은 1번 치매, 2번 파킨슨병, 3번 우울증, 4번 선망, 5번 뇌졸중. 정답은요? 4번 선망입니다. 의식장애로 이게 수시간이나 수일 동안 급격하게 어떤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증세가 있나요? 보면은 환청, 환시, 환각 등 헛것이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선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의식 장애는요. 어르신 치매 오면서 같이 오기도 하니까 이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3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1번 혈액순환 증가, 2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입니다. 신장은 어떤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필터. 등 양쪽에 이렇게 주먹만하게 생겨져 있는 이러한 콩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심장에서 내려오는 혈류가 이리로 쫙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 몸에 필요한 혈액들은 다시 몸으로 보내주고요. 필요 없는 내용들은 노폐물들은 여기 이렇게 방광에 저장을 했다가 내보냅니다. 이게 소변인 거죠.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약물에 쉽게 중독이 된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 점막 및 근육층 손상, 위 천공, 위 협착, 위 출혈 등의 합병증, 1번 위암, 2번 위염, 3번 위궤양, 4번 식도암, 5번 대장암. 정답은요? 3번 위궤양입니다.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됐네요. 또 하나, 위 천공이라든지 또한 위협착, 위출혈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궤양이죠. 정답 3번이고요.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위 점막뿐만 아니라 안에 근육층까지 이렇게 깊이 손상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것을 위궤양이라 한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25번 유황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1번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구부린다. 2번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선다. 3번 무게중심을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한다.
4번 무릎을 펴고 허리를 숙인다. 5번 양발을 붙이고 머리를 바로 세운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무게중심을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한다입니다. 신체 정렬을 잘 하셔야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게중심은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하고 기저면은 넓게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26번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폐암, 3번 천식, 4번 폐결핵,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은요? 1번 폐렴입니다.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겼어요. 기관지가 두껍게 됐어요. 그래서 폐에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폐 실질 세포인 이 폐포에 염증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폐렴인 거죠. 요새 많이들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바이러스성 폐렴, 세균성 폐렴, 흡인성 폐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로 인해서 폐가 많이 손상을 받는 거죠. 이러한 것이 폐렴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이제 사망률 4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폐렴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지문 자체를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27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번 빈혈, 2번 폐결핵, 3번 심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고혈압. 정답은요? 네, 4번 동맥경화증이죠. 자, 문제만 읽어봐도 알겠습니다.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됐네요. 그럼 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 혈관벽이 세막으로 총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면서 점점 쌓이면서 너무 좁아져서 이제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이게 압력이 세지면서 힘들어지겠죠.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려고 할 때 대상자의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양손으로 침대머리 쪽 난간을 잡는다. 2번 양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는다. 3번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4번 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침상 위에 놓는다. 5번 양손을 가지런히 허리에 붙인다. 정답은요? 3번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입니다. 어르신 몸을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배로 보이지만 이렇게 가슴에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가슴에 포개 놓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29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3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5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다. 정답은요?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자,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무기질들이 칼슘하고요. 그리고 인이에요. 그런데 칼슘이 많이 연쇄되시면서 또 폐경이 오면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뼈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그러한 것이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뼈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해주시면 뼈가 더 이상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골다공증이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30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1번 좁은 시야, 2번 동공의 백색 혼탁, 3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번 통증 없이 흐린 시력, 5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정답은요? 1번 좁은 시야입니다. 지금 이러한 질환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러한 내용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 녹내장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녹내장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지금 정상적인 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져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방수가 빠져나가질 못해서 여기 이렇게 방수가 축적이 되는 거죠.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물이에요. 이것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눈의 압력을 자꾸 가해주는 거죠. 지금 물이 빵빵한 거죠. 왜요?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안압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프겠죠. 눈에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시신경이 자꾸 눌리니까, 이러한 시신경들이 눌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시야가 좁아져요. 이런 것이 바로 녹내장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눈의 통증이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약해진다.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고, 지금 2, 3, 4, 5번 같은 경우는 백내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3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뇌하수체가 커진다. 2번,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진다.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내분비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배출하는 땀과 같은 게 아니라 내 몸 안으로 분비를 하는, 내 혈액 안으로 분비를 해서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내분비계인데요. 조금 어렵지만요. 요 머리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머리 중앙 쪽에 보면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체가 내분비계의 거의 최고 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콩알만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요 뇌하수체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각 기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갑상선, 흉선, 부신, 또 췌장, 또 난소, 정소 이런 곳에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분비계인데요. 내분비계의 특성은, 문제는 어려운데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여성의 난소,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성의 생식기관이죠. 여기서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폐경이 되면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히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집니다. 이 내용은 뭐 거의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보시면 뇌하수체가 커지나요? 아니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나 부신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은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로 2번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 능력도 역시 감소가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여기 갑상선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의 대사를 담당해주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약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하고도 관계가 있죠. 기초 대사량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록하는 습관 유지, 2번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3번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형성, 4번 대상자의 사생활 확인, 5번 대상자의 활동에 대한 주관적 점검. 정답은요? 2번이네요. 다른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다른 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어떤 이제 이런 의료계통이나 아니면 행정 파트하고 업무를 다 소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3번,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책 읽기, 2번 전시회 가기, 3번 외식 나들이, 4번 성당 가기, 5번 악기 연주. 정답은요? 2번이네요. 전시회 가기, 사교 오락 활동이요. 네, 전시회 가시면 우리 다른 어르신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시회 가시는 거는 사교 오락에 해당이 되고,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입니다. 외식 나들이는 가족 중심이에요. 성당 가기는요, 종교 참여, 악기 연주는요, 자기계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는 지속된다. 2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3번,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 처리할 수 없다.
4번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5번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이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작성을 합니다. 만 19세 이상 어떤 아무 의무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이런 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사인을 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요.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항암제 투여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 하게 되나요? 기본적인 수분이라든지 산소 공급만 해주게 되고요. 자, 3번 같이 등록 후에 내용을 변경 처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고요. 4번이요.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요. 모든 기간에 자동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인,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지쳤어.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많은 것을 해서 괜찮아.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수용입니다. 자, 퀴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는 5단계로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는 거죠. 하필 왜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장가갈 때까지만 이런 것이 이제 타협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울 단계에 들어갑니다. 말이 없어지고요. 자, 마지막 임종 적응 단계 수용은 지쳤어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수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쳤어. 그리고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임종 적응 단계는 5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필기 영역 제3회 준비해드렸습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